자, 계속해서 감정평가 기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방식,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뒤에 실제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되는데, 먼저, 자, 감정평가의 기준 등 관련해서 이슈들 몇 개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해서 시장가치 기준부터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이제 감정평가 기준해서 한 3개 정도밖에 이슈가 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에 이제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2개, 3개가 나오는데 필요 없고 끄트머리 시장가치 외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답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용어,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걸 외우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언제를 기준으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가 되게 될 텐데, 자, 이때 기준 시점의 정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걸 이제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든가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말장난하는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로 기준 시점의 정의라고 하는 거,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하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게 원칙인데, 자, 그 외에 현황 말고 조건 등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 뭐라고요? 기준 시점의 정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다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 내용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쫓아갈 이유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서 자,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자, 근데 용어들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일괄평가라는 개념이 있고요, 구분평가, 부분평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설명 드릴 때는 뭐 복잡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출제 포인트는 별로 되지 않고 가구 일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괄부터 보게 되면 이런 식이죠.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 일괄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뒤에서 산림이라고 하는 거, 산지와 인목을 묶어서 하는 평가, 일괄평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구분평가라고 해서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면 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을 때 점점점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것만 이제 설명드릴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토지가 특이하게 용도 지역이, 자, 도로변이 있고요, 도로가 있고 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한쪽이 주거지요. 자, 그래서 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만을 가지고 이 토지 중에서 주거지역만에 한정해서 하는 평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런 논리구조를 잘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토지에 이렇게 도로가 놓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소위 손실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하게 되거든요. 해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던 것 중에 일부를 떼내서 하는 평가, 이걸 뭐라고 한다? 부분평가라고 해서 이게 별 내용은 없는데 헷갈리는 파트예요. 그래서 가구 일부라고 해서 가치가 다르면 어떻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어떻다? 부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중간을 보시면 안 돼. 보는 순간 말려버려요. 가구 일부에서 가치가 다르다. 그럼 어떻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어떻다? 부분평가라고 하는 거에서, 자, 굳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힘든 게 가구 일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아까 기준 시점이란 용어의 정의, 요 정도가 주요한 이슈, 감정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거의 의미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할 주제,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외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2번, 3번, 4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감정평가의 3방식
방식 세 개지로 구분을 하게 되죠. 해서 첫 번째가 원가 방식, 두 번째가 비교 방식, 세 번째를 가리켜서 수익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물건의 가액 또는 임대를 얼마를 받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원가가 얼마가 든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원가가 얼마가 드니까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고 임대료가 얼마가 된다라는 식의 논리 구조를 원가 방식 또는 이제 이걸 달리 표현하면 비용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 때문에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다음에 비교 방식, 자, 시장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성의 원리,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임대를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서 거래 사례 비교법과 임대 사례 비교법은 소위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비교 방식에는 해당이 되지만은 시장성의 원리는 어떻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좀 디테일에 가셔야 돼. 제일 어렵게 나오게 되면 다시요. 비교 방식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때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비교 방식에는 속하지만은 시장성의 원리에는 속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뭔 소리냐?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은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사례라든가 임대 사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대상 물건의 가격 또는 임대료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거, 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거래 사례가 아니라 아까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그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례가 아니야. 거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다. 그럼 이건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비교 방식에는 속하지만 시장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수익 방식이라고 해서 대상 물건에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수익 방식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수익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공부하는 과정은 제일 힘들어요. 왜? 앞에서부터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럼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유한하다 보니까 자꾸 앞에는 몇 번 반복하는데 뒤에는 반복도가 떨어져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짜증나는 파트가 수익 방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 등이 있다 해서 다시 감정평가 3방식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그리고 수익 방식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원가 방식은 소위 비용성의 원리에 따른다라고 해서 자,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원가법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를 계산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으로서 적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자, 원가법이요,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이걸 우리가 원가법. 자, 용어들이 다 어려워. 재조달 원가, 다시 조달하기 위한 원가, 다시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이걸 재조달 원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요. 거기다가 이 건물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 5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그러면 일정한 감가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금액을 빼내는 것을 감가 수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이걸 원가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왜? 원가 방식의 원가법이라는 거, 용어들이 막 중복되고 중첩된단 말이야. 아래 이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원가법이라는 것은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가리켜서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원가법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산법은 머리 글자만 따서 외우고 날려버려야 돼. 기기필이라고 해서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 두 개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필요한 재경비를 더한 값, 이거 기기필, 이걸로 그냥 날려버려야 돼. 절대 디테일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적산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과 적산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 시장성이 원래 따르게 된다 해서 거래 사례 하고요. 거래 사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상 물건에 사, 시, 지, 계면 뒤에 직역기 할 거야.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 그다음에 면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원가법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의 가장 주된 방식이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아파트 얘기를 주로 자 문제를 삼게 됩니다. 물론 뒤에서 과수원이라든가 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냥 아파트가 대표적인 값. 요걸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사례 비교법. 자, 기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를 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자,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50만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라고 했었고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 문제 토지의 차이점 등을 비교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 지난번 시험 문제에서 이 나쁜 놈들이 공시지가 비교법 이따구로 출제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 앞쪽에 깔아서 수험생들이 거의 작살났습니다. 이런 게 되게 까다로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용어를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자꾸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만 자꾸 하다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용어들이 약해요. 제가 이제 쭉 느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결과가 안 좋거나 좋거나 아무 상관없이 공부하실 때 어려운 거 잘해. 어려운 건 뒤지게 연구해갖고 재미 붙여서 공부하고 또 민법 이런 거 할 때는 막 판례가 어쩌고 저쩌고 가소롭기가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한 지 8년이가 됐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야, 막 4개월 공부해갖고 판례에 대해서 판사가 뭐 문제가 있다는 등 아주 웃기지도 않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주부 한 30년 해가지고, 마스터 된 사람한테 이번에 요리사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음식을 논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요걸 가지고 지난번 시험에서 공시지가 비교법, 이렇게 해서 함정을 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비교 방식에 관한 주제가 된다. 수익 방식이요. 이제 환가 분임 이렇게 외우자고 그래서 환가 분임 해서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가액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임료라고 하는 것이 임대료가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헷갈리는 게 환가 분임해서 뒤에 다시 볼 거예요. 수익 환원법은 뭐야?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얘기하고 수익 분석법은 뭐라고요? 임대료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자료보다 좀 디테일하게 갔는데 뒤에서 다시 다 요 내용들 확인하실 거야. 그래서 다시 감정평가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일반적으로 시장성의 원리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이기는 하지만은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수익 방식은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결론 뽑아놨는데요. 이런 식이지. 원가법에서 그 가격을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적산 가격,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또는 감가 수정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이 감가 누계액은 이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만큼 가치가 감가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했었죠. 앞에서 내부 구성 요소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거,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바로 경제적 감가. 그래서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물론 이제 거기에 물리적 감가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빼내는 거 이렇게 하겠고요. 잠시만요. 다시 이제 체크해 볼게요. 자, 원가 방식, 원가법에서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겠고,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 감가에는 앞에서 공부했던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원가법 적용 범주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이다. 그 외 이제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건설 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도 원가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삼게 된다. 이에 비해서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 기기필, 적산임료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용어만 머리 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논의했던 게 거래 사례 비교법. 앞에 설명드렸던 주제죠. 용어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원가법 따른 가격을 적산 가격, 적산법 따른 임료를 적산임료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자, 거래 사례 비교법 따른 가격을 비준 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준 가격은요, 뒤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 시, 지, 계, 면 이런 요소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면적 요인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자, 요거 할 때 지역 요인이 이슈가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감정 평가할 때 지역 분석 먼저 한 다음에 뭘 한다고 했어요?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근데 지역 분석을 하는데 대상 물건하고요. 자, 사례 자료가 바로 유사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 대상 물건이 있는 지역 외 지역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 동네에 있는 물건이 사례 자료다. 그러면 지역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던 거. 앞에 했던 얘기들을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의 적용 범주라고 해서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쉬운 거 과수원, 자동차, 동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라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될 텐데 토지도 경우에 따라서 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자료에 지금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 것 중에 하나 제가 집어넣는 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토지 감정평가의 하나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숫자 나와 있죠. 도시 지역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 얼마? 5년. 아직 안 나온 주제 중에서 자, 지금까지 시험 문제 구성 안 된 것 중에서 자, 도시 지역 3년.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어요? 48페이지 가운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거래 사례 비교법 중에서 적정한 실거래가 도시적 몇 년? 3년이라고 하는 그 밖의 지역 얼마? 5년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도시적 3년만 기억하시면 돼. 3, 5 이런 순서로 가는데 도시적 3년만 정확히 외우시면 된다고. 아직 안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 도시적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 얼마? 5년이라고 해서 아마 얘는 내면 이제 바로 넣기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 5 이런 순서인데 근데 그 밖의 지역을 따로 외울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바로 넣기 문제가 될 테니까 도시적은 몇 년이라고요? 3년.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적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의 집가 수준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가격을 바로 적정한 실거래가.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는 3년 이내에 있었던 거래 사례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한 실거래가를 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도시지역 외적 그 밖의 지역에서는 얼마 5년 내 거래가 됐던 사례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그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적정한 실거래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정한 실거래가 아직 나오지 않은 주제 중에서 하나 이슈를 삼아봤고요. 그래서 이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감정평가업자가 꼭 공시지가 기준법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뭐로도 가능하다. 바로 이렇게 뭘 가지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29회 30회 연습 문제 구성할 때 두 가지 패턴이 나와요. 토지는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자, 이렇게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비준 가격을 결정했던 사례도 있고 그냥 공시지가 기준법을 통해서 그 토지의 가격을 결정했던 사례 두 가지 문제를 묶어서 출제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비준 가격을 가지고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사, 시, 지, 계, 면 이래서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토지 가격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르게 되면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 지, 개, 그 해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해서 그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시, 지, 개그와 사, 시, 지계면의 관계로 해석을 해 주실 것, 요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임대차 지금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렸었고요. 좀 이따 사례형 문제를 가지고 평가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럼 임대 사례 비교법 용어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비준 임료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자, 원가법에 따른 그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 가격, 적산법에 따른 대상 물건의 임료를 적산 임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른 가격을 비준 가격, 임대 사례 비교법에 따른 가격을 비준 임료를 비준 임료,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은 따로 용어는 없고요. 시지 계급, 그 다음에 위에서 사시 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셔야 돼. 나중에 계산 문제는 대단히 유치한 거야. 계산 문제 자체는 포인트가 안 돼. 그래서 기본 공식을 외우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 따른 가격, 수익 환원법이라고 해서 수익 가격이란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자, 수익 가격 앞에서 적산 가격, 비준 가격이 되겠어 수익 가격 해서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것을 수익 가격의 공식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수익 분석법은 순필이라고 해서 수익 임료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순필이라고 이렇게 보셨어. 나머지 중복되는 내용들은 뒤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볼 테고, 이런 수익 환원법은 주로 이제 광업재단, 무형의 자산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 3방식에 관한 주제.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이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소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30회 때 구성이 됐고 27회인가 이제 구성이 됐던 그런 주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주된 평가 방법이 뭐가 된다? 원가법이 되게 된다. 그 외에도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도 원가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삼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잡았었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자, 지금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할 때 꼭 원가법 하나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떻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주된 평가 방법이란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나중에 수익 환원법에 따라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를 했다고 쳤을 때 종국적으로 소위 가중치라고 하는 거에서 만약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그건 감정평가업자가 결정할 사안인데 원가법이 주된 방식이니까 만약에 50%의 비중을 둔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가지고 30%의 비중을 둔다. 또는 이제 수익 환원법을 가지고 20%의 비중을 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마지막 종국적인 대상 물건의 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시선가액의 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주된 평가 방법에 따라서 산출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가리켜서 시선가액이란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시선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 시선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가중치를 두어서 다 평가를 한다 해서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30회 때는 이 가중치라는 표현에 대응해서 단순한 산술, 평균치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한번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상가액의 조정은 올해 나와서 아마 다시 나온다라면 이 작년에 나와서 다시 나온다면 계산 문제 형태로 예상이 되는데 단순한 거야. 그냥 무조건 비중을 먼저 체크해 봐야 돼. 그래서 수익 방식이냐, 비교 방식이냐, 원가 방식이냐를 가지고 비중. 예를 들어서 수익 방식으로 전에 나왔던 문제가 이런 거 있었지. 1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에서 1억 2천이다. 그 다음에 원가 방식에서 1억 5천이다. 그러면서 자, 만약에 가중치를 얘를 50%, 얘를 30%, 얘를 20% 이런 식으로 줘서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전국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선 가액의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나중에 기출문제 한 번만 풀어보시면 대충 감 잡을 수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일단 뼈대 자체를 미리 잡고 들어가셔야 돼.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원가 방식이다, 비교 방식이다, 수익 방식이다. 요 그림 자체가 미리 세팅이 돼야지 그 숫자들에 쫄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감정평가 3방식.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관한 부분이고요. 요건 어차피 뒤에서 실제 얘기할 때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게 될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원가법과 적산법으로 대비를 볼 수 있다.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라고 부르고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있겠고요.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에서 환가 분임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래서 가액을 평가할 때는 수익 환원법이 될 테고 임료를 평가할 때는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다시 용어들 살붙여 가볼까요? 자,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에서 적산 가격, 바로 적산 가격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서 감정 평가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산 임료 기기필 비준 가격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비준 가격은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 요인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비준 임료는 용어만 아시면 되고 뒤에 계산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시지개그라고 하는 거, 시지개그,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가 시지개그 이렇게 그대로 가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환원법에서 수익 가격,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거,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거, 수익 분석법은 수익임료 순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가격은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 수익임료는 순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기본적인 뼈대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실제 원가 방식부터 문제 계산하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